네, 반갑습니다.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목요일, 금요일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현재 레드불 교육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. 거의 뭐 오전 매매만 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. 어제 또 이제 토요일날 병원에 다녀와가지고 영양제 한 대 맞으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. 다들 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다들 잘 하시면 좋겠고요. 지금 코가 조금 살짝 막혀있는 상태예요. 그 점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은 대원전선, 우선주, 본주, 그리고 선익시스템. 일단은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에서 5%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. 전 거래일 시가 13% 출발을 해서 장 초반부터 달렸어요. 정적 이후에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거치고요. 요 자리에서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상한가 때 좀 팔아주고 나머지 물량을 좀 쥐고 있었는데 요 금요일 날이죠. 제가 또 금요일 날도 병원에 좀 다녀와야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풀렸어요 물량이. 그래서 요때도 그냥 정리를 다 하고 현재는 좀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대원전선 우선주와 본주. 대원전선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시간의 상한가 특징주였습니다. 시가가 17% 가까이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요 자리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요거는 물량을 다 팔지 않고 지고 있습니다. 워낙에 이제 금요일장 그 대원전선까지도 제가 이제 외출하고 나서 지켜보니까 본주까지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. 일단 반도체 얘기부터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. 금요일장 우리나라 마치고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생명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. 요때도 돌파하고 또 밀렸어요. 지금도 돌파를 하고 바로 여기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의 재돌파가 정말 중요하겠고요. 만약에 이제 눌림을 주고 나서 반짝만 하고 다시 한번 암흑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방향성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생명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또 심리가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에도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. YC라는 종목도 살펴봐야겠죠. 제가 YC라는 종목도 자 목요일장 시가가 형성이 되고 시가 눌림 이후에 재돌파는 과정에서부터 봤지만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. 한 차례 정도 정적 발동 이후에 공략을 해가지고 3% 4% 정도 상승 구간에서 다 좀 챙겨주고 나왔고요. 요때도 공략을 또 추가적으로 했지만 바로 잘라주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분할 베팅 해가지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첫 진입하고 나서 눌렸다가 갔기 때문에 일단은 요쯤 올라왔을 때요. 제가 이제 본절선 위에서 정리를 좀 일부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추가적으로 2% 3%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욕심을 냈어요. 안 팔았습니다. 근데 흔들림이 나왔어요. 흔들림이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평단 벗어나기 전에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저는 이후에 좀 공략을 하진 못했고 나가봤던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흐름을 보면 요거는 특차트로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흔들림을 많이 줬어요. 특히 요때도 보시면은 이때 흔들림 빠르게 흔들림이 나왔고 요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도 요때도 큰 흔들림을 줬습니다.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흔들림을 먹으면 또 중요한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결국에 요 음봉 밀렸잖아요. 그 자리를 결국에 돌파를 해서 결국에 요것도 반짝하고 확 밀었습니다. 음봉. 결국에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때도 올라갔다가 확 밀었어요. 음봉으로 돌파를 하고 나중 또 요 자리에서 지지 작용을 했네요. 그래서 최근 이제 반도체 중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있죠?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,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게 YIK라는 종목 이제 YC로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. 최근에. 그래서 YIK, YC를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고요. 자,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생명선 중요한 자리에 요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5일선을 벗어나면 이제 생명선
보는 거죠.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여기서 양봉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DIT라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. DIT라는 종목도 뭐 목요일, 뭐 금요일장에도 뭐 시세를 줬었던 것 같습니다. 한미 반도체, 자 한미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. 자 한미 반도체는 역시 요 라인을 돌파를 해서 뭐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. 장중에 이제 어쨌든 요 라인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또 뭐 최고 종가를 쓸 수도 있고요.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시장 지수가 흔들림이 있었지만 요 흔들림, 암흑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차트가 꺾일 수 있는 지뢰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생명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. 네,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, 대표적인 종목이고요.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YC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이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체크를 좀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TSE라는 종목, FST, 뭐, 테스도 이제 생명선에서 이제 방향성을 계속해서 뭐 체크를 해볼 수 있는, 뭐,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네요. 마이크로 투나 같은 경우는 뭐, 한 차례 정도 좀 쉬었다가 이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그 밖에 시그네틱스, 주성 엔지니어링은 밀려있지만 뭐 시장 반도체 분위기 좋으면 여기서 또 생명선 돌파를 하면서 또 힘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보니까 그 유리 기판 관련해서 캠트로닉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종목도 체크를 해보고요. 유리 기판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, 자 지뢰 시그널이 처음 떴어요. 시간에서 6% 올랐습니다. 그래서 HB 테크놀로지와 YC캠, 필옵틱스, JNTC, 또 최근에 또 핫하게 움직임을 줬었던 CNG 하이테크, 이렇게 유리기판 쪽도 계속해서 좀 관리,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도체 AI에 이어서 전력설비, 지금, 상한가가 나온 대원전선 우선주와 대원전선, 이어서 대응을 저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바이오 스마트 단일가에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날 또 18%까지 시세가 나왔고, 그 밖에 이제 가운전선, 대한전선, 일진전기, 그리고 재룡전기, 세명전기, 등등 정말 많습니다. 결국에는, 계속해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, 대원전선을 비롯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비롯해서 AI 전력설비도 계속 봐야겠고, 또 AI 전력설비가 잘 나가면 또 함께 춤을 추는 종목 있죠. 구리, 이구산업, 그 다음에 KBI 메탈 이런 종목들, 그리고 원전 SMR 관련해서도 우진 엔텍이라든지 우리기술, 두산 에너빌리티, G2파워 이런 종목들, 네, 이렇게 좀 간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. 모아데이터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. 자, 유리기판 시간의 특징주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의 시간의 특징주가 뭐가 있냐? SNS 관련해가지고 또 플레이디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금요일장 마지막까지는 지켜보질 못했거든요. 자, 플레이디 레드불 네 번째 검색기에 딱 한 종목 포착돼서 마감을 했더라고요. 근데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해 있습니다.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플레이디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, 같은 테마에 있는 YG버즈 3%, 그 다음에 EMNet 2.60%, 모비데이즈는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, 이런 종목들,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덕성우와 덕성 같은 경우도 레드불 뜰 수 있는 자리인데, 시간에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는 점,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부터요, 여기 지뢰 시그널 뜨고부터 생명선을,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장중만 돌파를 하고 밀리고, 돌파를 하고 또 밀릴지, 레드불 시그널 뜨면서 이제 양봉의 흐름을 가져갈지, 네,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쪽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 밖에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. 이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. 로봇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,
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말씀드린 적 없어요. 차트 위치가 안 좋습니다. 생명선을 돌파를 최소한 한번 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. 역시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. 최근에 말씀드렸던 데는 요 자리 언급드리고 상승의 흐름을 봤고요. 그 이후에 5일선 이탈하고 생명선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서 볼 필요 없다,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5일선 벗어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는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어요.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이고,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선 빠졌는데, 일단 요 구간 일단 앞쪽에 지금 뭐 2만원 선이 중요할 것 같고요. 2만원 선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건전한 조정을 받고 또 이어지는지 뭐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는 뭐 유비벨룩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기준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보고요.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있네요. 자율주행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, 최근에 또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생명선을 올라탄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아차 얘기를 최근에 드렸죠. 레드불 시그널 뜨고 움직인 종목, 또 레드불 시그널 뜨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지 한번 보자.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생명선 돌파 후에 지지밟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, 자, 최근에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왔죠. 좋게 나왔고 쭉 5일선 타고 이어질지, 네, 이렇게 좀 체크. 기아, 현대차 그룹,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기억하시나요?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거는 이날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최근에 요 자리에서 양봉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지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, 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가질 못했습니다. 반짝하고 밀렸고요.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장 마치고 어떤 시그널 떴어요? 지금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이 떴습니다. 그래서 요 종목도 밑으로는 요 정도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결국에는 이제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앞으로 좀 돌파를 해 나가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터플렉스라는 종목. 그 밖에 이제 신재생 쪽도 금양 그린 파워, 대명 에너지, SDN, 이라는 종목도 뭐 충분히, 어느 정도 뭐 최소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온 이후에도 또 한번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해보고요. 모나리자도 요거는 왜 움직일까요? 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돈이 들어왔고요. 뭐 건전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. 몇 거래일 정도는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. 요런 종목들도 굉장히, 요거는 뭐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뷰티스킨, 뭐 리더스 코스메틱,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를 했다가 뭐 손절을 해서 마감한 종목도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삐아라는 종목이에요. 삐아라는 종목은 제가 목요일도 대응을 했었고 금요일에도 대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삐아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목요일장은 요때 베팅을 해가지고 뭐 3%, 5%, 네, 그리고 요때 다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. 잘 정리를 했죠. 이후에 차트가 쭉 벗어났고, 요 자리에서는 제가 손절을 했어요. 금요일장입니다. 시가를 재돌파하는 과정에서, 이제 매수를 했다가,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모습에서 잘랐습니다. 네, 요때도 이제 잘랐고, 자르지 않았더라면, 요때도 이제 잘 매수해놓고 팔지 않았더라면 손실, 20% 손실.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20% 가까운 손실을 받겠죠. 대응을 잘 해야 돼요. 예측도 중요하지만,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. 그리고, 만약에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. 뭐, 풍원정밀이라는 종목, 풍원정밀도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또 급등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일가 이제 3일차네요. 3일차. 3일차 내일, 그리고 또 해제가 되고 정상 거래가 되는 날까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종목도 개별 이슈, 매각, 이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. 태웅이라는 종목도 지금 뭐 천천히, 시장의 관심을 아주 크게 받고 있진 않지만, 이것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또 이렇게 레벨업을, 다시 한번 좀 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 영역대를 잘 소화하면서 또 한번 거래 실리면서 요 신고가 영역을 찔러줄 것인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. 태웅. 지수가 안 좋다면 한국석유, 흥구석유, 뭐 제주은행,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날 목요일장이네요. 목요일장 한국석유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, 특히 이제 이 자리 공략을 해가지고
또 쭉, 요 올라갔을 때 다 팔고 나와줬습니다. 요것도 이제 레드불 교육방 때 코멘트 드렸던 종목이고, 자,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,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퓨처캠 계속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오 이뮨텍, HLB 제약 같은 경우에 HLB 그룹주들, 특히 HLB 그룹주들 보시면 장중에 이런 흔들림이 나왔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? 결국에는 종가를 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. 뭐 개미 털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일단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또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고, 먹히면 주의하시고, 또 먹히더라도 생명선을 잘 그 이후에는 지지를 밟고 또 움직이는지, 만약에 생명선을 벗어나면 다시 생명선을, 의미 있는 생명선을 돌파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5일선 뭐 쭉 이어지는지, HLB 제약, 그 다음에 뭐 펩트론도 뭐 지금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요런 영역대를 돌파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, 그 밖에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하고요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쪽도 뭐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현대중공업이 이런 자리들 뭐 돌파를 해 나가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. HD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. 자, 요 정도 할게요. 자, 레드불 교육방은 제가 이제 월요일, 화요일까지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5월 11일 카운터덱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. 공지를 올려드렸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네스토 카페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 댓글 미리미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, 저도 컨디션 잘 관리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